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축구 정주국 잉글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는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프로축구 리그로 손꼽히는데요. 이러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도 승부 조작의 마수와 연결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브렌트포드의 아이반 토니,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산드로 토날리가 스포츠 베팅 혐의로 징계를 받은 바 있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브라질 대표 미드필더 루카스 파케타는 아직도 승부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 축구계에서 현역 프리미어리그 선수들과 관련된 승부조작 관련 내부 고발이 등장했습니다. 영국 정론지 텔레그래프의 탐사팀이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두고 독점 보도한 축구 종주국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승부조작의 실태, 그 전체 내용을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영국 정론지 텔레그래프가 영국 현지 시간으로 2024년 8월 13일에 보도한 장문의 특집 기사입니다. 제목은 승부조작의 표적, 타깃이 된 프리미어리그 선수 5명이 있다는 것인데요. 내부 고발자의 폭로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고, 또한 텔레그래프 탐사팀이 국제적인 승부조작 조직에 접근해서 그 내부에서 일하고 있는 가담자의 폭로를 전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기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위층과 잉글랜드 축구협회에서 일했던 한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최소 5명의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승부조작범의 접근을 받았다고 합니다. 텔레그래프의 승부조작 조사 취재 이후 뇌물수수 공모 혐의로 수감되었던 모지스 스와이브는 불법 배팅 조직이 영국 축구의 최상위 리그를 노렸다고 주장합니다. 축구선수로 은퇴한 이후 리그 사무국과 함께 일해온 스와이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잉글랜드 축구협회와 프리미어리그에서 젊은 축구선수들에게 청렴성 위험에 대해 교육을 할 때 선수들을 향한 승부조작꾼들의 접근 방식에 대해 들려주었고, 도박의 위험성에 더해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 세션이 선수와 구단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후 그의 참여를 사적으로 환영했다고 합니다. 이미 조작에 가담했던 이가 참여하고 뉘우치고 교육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주인공인 스와이브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훈련장 밖이나 런던의 카지노에서 승부조작꾼들의 접근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선수들이 자신의 도박, 배팅 습관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고 밝혔는데요. 많은 선수들이 우리가 구단이 도박회사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축구 경기의 배팅을 선수들이 못하도록 한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입장도 설명했습니다. 스와이브는 배팅과 도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신에게 다가온 선수들 중에 일부는 현재 국제적인 수준에서 뛰고 있는 선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풋볼리그, 내셔널리그와 FA 여자 슈퍼리그 및 FA 여자 챔피언십 레벨에 관련된 모든 영국 내의 축구 선수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축구에 대한 배팅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브렌트포드의 아이반 토니와 뉴캐슬의 산드로 토날리는 최근 몇 년간 도박 규정 위반으로 각각 18개월의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은 유명 인사입니다. 물론 이들의 승부 조작 혐의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도박에 연루된 정황이 명확히 포착된 바 있습니다. 스와이브는 자신에게 털어놓은 선수들의 신뢰를 깨고 싶지 않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측에는 자신이 선수들에게 들은 고백의 내용을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스와이브는 영국 공영방송 BBC의 팟캐스트 방송을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승부 조작범의 고백, 여기에서 전직 선수가 불법 배팅 조직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와이브는 2015년 텔레그래프의 승부조작에 대한 잠복 취재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또 다른 선수 델로이 페이시는 버밍엄에서 열린 재판에서 뇌물수수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축구선수 마이클 보아텐과 함께 2명의 사업가 찬 산카란과 크리스나 가네샨도 이전 재판에서 축구 경기 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젊은 축구 선수들이 불법 배팅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와이브는 페이시와 함께 링컨시티에서 뛰던 시절 러시아 승부조작범의 제안을 처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시는 과거 볼턴 원더러스, 웨스트브로미치 엘비언, 그리고 헐시티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스와이브는 자신과 팀 동료들이 처음에 약 6만 파운드, 한국 돈 약 1억 500만 원을 받았지만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다음날 그 돈을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스와이브는
브롬리에서 뛰던 시절 중국의 배팅 조직으로부터 접근을 받았고 이번에는 승부 조작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한 시즌 동안 약 5경기의 승부 조작에 관여했으며 그중 일부는 스팟 승부 조작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픽이 진행되지 않은 후 총알, 즉 자금을 받은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와이브는 출소 후 프리미어리그 및 잉글랜드 축구협회와 함께 선수 교육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축구협회 소식통은 그의 생생한 승부 조작 경험이 이전에 프리미어리그 아카데미 선수들을 위한 청렴성 교육 워크숍에 포함되었다고 확인해줬습니다. 모지스는 처음에는 미리 녹화된 영상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고 이후에는 여러 세션에 직접 참석해 토론에도 참여했습니다. 관계자들이 덧붙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세션은 선수들은 물론 클럽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으며 우리는 스와이브의 공헌에 감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 스와이브는 대회 조직위와 함께 일했던 시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도박을 한다고 말하더군요. 도박 회사의 후원을 받는 축구팀인데 왜 도박을 하는 게, 배팅을 하는 게 안 되냐고 하더군요. 그는 또한 선수들이 불법 배팅 조직의 대표들로부터 접근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실제로 몇 차례 저를 돌아보며 훈련장 밖에서 승부 조작꾼들이 접근했다거나 런던에서 선수들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카지노에 갔는데 어떤 동양인이 내게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와이브의 주장에 대해 FA는 텔레그래프에 보낸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레벨의 경기에서 영국 축구의 청렴성은 가장 중요합니다. 프로 선수의 축구 도박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매 시즌 모든 프로클럽과 선수들에게 축구 배팅 및 승부 조작의 위험성에 대한 주요 정보와 조언을 담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축구 관계자가 규정 및 규정 위반 가능성을 발견하면 직접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의 조사를 통해 취재를 통해 영국 내의 축구 승부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직을 통해 폭로됐는데요. 직접 텔레그래프가 만난 이 앞으로 몸을 숙인 승부 조작범은 어떻게 승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강한 싱가포르 억양으로 자신이 통제하는 선수들을 언급하며 내가 저지르면 그들도 저지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몇 골을 넣을지 말해봐라. 최소한 5골이다. 이런 얘기로 예를 들었습니다. 승부 조작의 진행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확신이 필요할 경우 해당 선수는 경기가 시작할 때 고의로 옐로우 카드를 받아 승부 조작의 성공을 확실하게 합니다. 맨체스터 중심가의 바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그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단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으니 바로 비용 문제였습니다. 영국에서는 보통 선수들에게 7만 파운드 비용이 듭니다. 그는 서툰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잠복 카메라에 포착된 이 승부 조작범의 발언은 그달 말 국가범죄청에 체포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텔레그래프의 잠입 취재로 시작된 이 사건은 영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이 선수들의 연루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승부 조작자들을 미행하고 그들의 통신을 감시했습니다. 18개월 후 승부 조작자들과 선수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하부 리그에서 뛰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죄 판결은 영국 축구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전에도 다른 스포츠 종목은 승부 조작 의혹에 휩싸였지만 축구는 큰 타격을 입지 않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찬 산카란과 또 다른 사업가 크리슈나 산제이 가네샤는 악명 높은 국제 승부 조작자 윌슨 라지 페루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범죄국 지부장 리처드 워너는 이 사업가들이 영국에서 부패한 선수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축구를 사랑하는 국가가 인식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심각한 조직범죄와 관련된 부패와 뇌물수수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 한 명인 모지스 스와이브는 현재 BBC 팟캐스트인 승부 조작범의 고백에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잠복 수사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배팅 조직에 얼마나 많이 연루되었는지도 공개했습니다. 내일은 네가 졌으면 좋겠다. 스와이브는 선수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한 축구 선수이자 존경하던 선수 델로이 페이시와 같은 감방에 갇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스와이브가 승부 조작의 세계에 처음 발을 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경기 전 하룻밤을 묵을 때 페이시가 자신과 다른 선수들에게 자신의 호텔방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회상합니다. 당시 두 사람은 링컨시티에서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페이시와 선수들만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의 해결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몇 분 후에 내일은 너희가 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스와이브가 설명합니다. 전반전에 2골만 먹으면 된다고 하셨죠. 마치 10대나 어린 아이처럼 침대에 앉아 팀 동료들을 바라보며 혼날 것만 같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일종의 불안감이 느껴졌죠. 해결사는 선수들에게 더플백에 담긴 6만 파운드, 약 1억 500만 원을 주었고 다음날까지 선수들에게 그 돈으로 잠을 자라고 권유했습니다. 당시 20살 정도였던 스와이브는 그럴 줄 알았다고 말했고 다음날 선수들은 현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유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스와이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몇 달 후 스와이브는 브롬리에서 뛰고 있었는데 바로 이 컨퍼런스 사우스 클럽에서 승부 조작이 다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스와이브의 팀 동료 중 한 명이 스와이브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거나 메이페어 호텔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내일 경기에서 지기를 원합니다. 회의에서 선수들은 용돈으로 현금 5,000파운드 약 872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2골 차로 지면 승부 조작이 완료되고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러시아 해결사와의 만남과는 달리 이번 만남은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술적으로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갔으면 좋겠고 전반전에 실제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스와이브는 선수들에게 6자리 숫자의 액수가 제시되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스코어 라인이 들어왔다고 회상합니다. 그는 결국 담합 조직이 다른 선수들이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제안한 후 대부분의 돈을 챙겼습니다. 돌이켜보면 스와이브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축구 클럽에서 임금을 늦게 주거나 감독과 사이가 나빠졌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추가 현금이 자신의 상황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금을 받기 위해 중개인을 만난 후 그는 중국 조직의 보스로부터 스와이브가 인수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스와이브가 말합니다. 다음 시즌 동안 스와이브는 약 5건의 승부 조작에 더 관여했는데 그중 일부는 아시아 베팅 시장에서 수익성이 높은 스팟 베팅, 선수가 경기의 특정 지점에서 옐로우 카드나 코너킥을 얻어내는 것에 베팅하는 항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이 축구 선수는 자신이 일하던 그룹의 운영 방식에 더욱 익숙해졌습니다. 결제와 유통의 흐름,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조직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큰 규모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스와이브는 자신이 런던에 기반을 둔 조직범죄 집단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갱단이 운영하는 방식과 비슷한 우정 그룹처럼 느껴졌지만 그 역시 이 조직의 어두운 면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무서웠다면 다른 선수들이 총에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였습니다. 조작해야 될 선수들이 게임을 조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눈 다음 대화는 여기 총알 한 발씩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화이트호크에서 짧은 선수 생활을 마친 스와이브는 축구계에서 은퇴한 후 승부조작 조직에 합류해 유럽으로 조직을 확장할 것을 고려했습니다. 이 무렵 그는 새로운 투자자가 있다며 6만 파운드를 제공하겠다는 싱가포르인의 전화를 받고 텔레그래프의 취재에 휘말리게 됩니다. 스와이브가 페이시에게 연락을 취한 마이클 보아탱이라는 선수의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페이시가 선수를 구걸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회상합니다. 스와이브는 보아탱이 백인 남자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따라갔습니다. 하프타임에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그는 제 더플백에 든 돈을 건네줬죠. 돈을 받은 후 그들은 근처 인도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체포됐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2차례의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스와이브는 뇌물수수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6개월 동안 수감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 축구선수는 경찰이 다른 승부조작에 대해 알아낼까봐 두려워했지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스와이브는 축구협회에 연락해 승부조작 조직에 대한 정보와 베팅회사가 어떻게 영국 클럽을 표적으로 삼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사서 이 모든 선수들을 거기에 넣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은 큰 돈을 벌게 될 겁니다. 그들은 가서 차를 살 것이고 그리고 그 클럽은 이제 베팅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중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한 클럽을 방문해 선수들과 승부조작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약 5명의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승부조작을 제안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저에게 도박과 내기를 한다고 말하던 것에서 실제로 저를 돌려세우며 훈련장 밖에서 승부조작자가 접근했다고 말하는 선수도 몇 번 있었습니다. 또는 런던에서 선수들이 하는 곳에 나갔더니 그래 어떤 동양인이 내게 접근했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죠. 돌이켜보면 스와이브는 체포된 것이 목숨을 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선수들이 괴롭힘을 당할 경우 이를 말할 수 있도록 선수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제가 처한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것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35살이라는 나이에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촉발할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승부조작에 관련된 이슈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우선 그냥 경기 조직과 스팟 조작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승부조작은 선수가 경기 전체의 결과를 미리 결정하는 반면 스팟 조작은 일반적으로 특정 순간에 한 명 또는 소수의 선수가 스로인이나 반칙을 저지르는 등의 음모를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규칙한 배팅 패턴을 통해서만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잉글랜드 축구에서는 어떤 혐의들이 알려져 있나요?
2013년 2월 유럽연합의 범죄수사기관인 유로폴은 영국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경기 중 한 경기가 유럽 전역의 180개 경기 중 하나로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에서 승부 조작이 있다고 알려진 경기의 정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말에 발표된 텔레그래프의 취재에 따르면 아시아 출신의 승부조작범들이 영국 전역의 경기를 노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국가범죄수사국은 마이클 보아탱, 크리슈나 산제이 가네샨, 찬 상카란, 모지스 스와이브, 델로이 페이시 등을 뇌물수수 공모 혐의로 체포할 수 있었고 결국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들려온 증거는 하위 리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의혹은 계속 제기되었지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260번의 배팅을 했다는 이유로 18개월간 축구선수 자격을 박탈당한 조이 바트는 영국 축구에서 승부조작이 발생하느냐는 질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를 듣고 나면 그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과 클럽이 관리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허용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죠. 담합은 영국 축구협회가 모르고 있는 악입니다. 하지만 이후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2022년 라넬리의 축구선수 에밀 은고이, 그의 형 에르메스 은고이, 그리고 3명의 유럽 선수가 잠복 기자들과 불법 승부조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에르메스 은고이는 자신과 다른 4명이 승부조작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아스널의 그라니트 자카도 지난해 리즈와의 4대1 경기 승리에서 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 잉글랜드 축구협회와 도박위원회, 국가범죄청의 조사 결과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선수와 관련된 베팅 규정은 어떤 게 있나요?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풋볼리그, 내셔널리그와 FA 여자 챔피언십 레벨에 관련된 모든 선수에게 전 세계적으로 축구에 대한 베팅 금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반 토니와 산드로 토날리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해 18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규정은 북부, 남부 및 이스트미안 리그의 모든 클럽 관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금지 규정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열리는 모든 경기에 베팅하거나 이적, 감독 고용 및 해고 등 기타 축구 관련 사안에 대해 베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베팅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 전달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구팀들에게 베팅 스폰서십이 붙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박 중독 운동가들의 오랜 투쟁과 정부의 압박 끝에 지난해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은 경기 당일 구단 유니폼 전면에 도박 스폰서십을 철회하기로 집단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투표가 진행되었을 당시 도박 회사가 셔츠 전면 스폰서로 참여한 상위권 클럽은 8곳이었으며 그 규모는 연간 6천만 파운드로 추산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2027 시즌부터는 셔츠 소매와 경기장 간판에만 베팅 광고가 게재될 예정입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오는 주말에 개막합니다. 어두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축구 자체가 주는 행복감과 또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해 최고 레벨의 축구에서는 이러한 승부조작, 본인의 터전, 본인이 더 많은 수익을 누리면서 명예까지 얻을 수 있는 그 터전에서는 침범하지 못했던 승부조작의 마수가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에게까지 뻗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조작 없이 정정당당한 승부가 있기를 바랍니다. 8월 17일 토요일 새벽 4시 맨유와 풀럼의 경기를 시작으로 황희찬 선수의 출전이 예상되는 밤 11시 아스널과 울버햄튼의 경기, 그리고 8월 20일 새벽 4시 토트넘과 레스터시티의 경기까지 한준TV와 함께 새로운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이슈, 영국 현지의 깊이 있는 기사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